실제 현장에서 배운 교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따고 교대직으로 시설관리에 입문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대직이다 보니까 적응도 못하고 또 워라밸을 찾기 힘들다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해볼 것을 제안을 했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자격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건축설비이사를 한 번에 취득해서 현재는 오피스텔 관리과장으로 이직을 해서 일근직으로 여유있게 근무하면서 워라밸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제이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퇴직 후에는 자격증 하나만 따면 된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장년 재취업의 현실, 그리고 실제 사례와 구인 공고, 구독자 질문까지 곁들여서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자격증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장년 재취업 왜 힘든가?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이상 구직자의 평균 구직 기간이 10개월 이상입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더라도 나이 제한이나 경력 같은 조건이 까다롭고, 설사 취업을 해도 월급이 200만 원대 수준이라서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채용 조건과 실제 생활비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50대, 60대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경력, 건강, 체력 등 다양한데 자격증은 단지 기본 조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설사 채용이 돼도 임금 수준이 퇴직 전과는 크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직업상담사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따고 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고가 있긴 한데 내가 가진 조건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 또는 경력 없는 신입은 뽑지 않는다. 또 시급이 너무 낮다. 실제 구인 공고를 한번 봤습니다. 서울 땡땡구청 산하기관이고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격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급여는 월 210만원, 물론 세 전입니다. 조건은 1년 계약직이고 평가 후 연장 조건입니다. 자격증 하나로 충분하다는 말, 사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격증은 시작일 뿐이지 취업을 보장해주는 열쇠가 결코 아닙니다. 또 선택받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시청자 질문 사례 한번 볼까요? 사례자분이 보내주신 질문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구인 공고를 보니까 시간제 근무가 많고 시급도 최저 수준이에요. 4대 보험도 없는 경우가 많고 계속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고민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참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다른가 하고 말이죠. 구인 공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공고들입니다. 경기도 땡땡시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모집, 시급은 만원이고요. 조건은 자격증 플러스 경력 1년 이상, 근무 형태는 오전 오후 파트타임입니다. 비고는 4대 보험이 없네요. 그러니까 주중에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정도만 쓰고, 또 계약 기간도 그 정도만 계약을 한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부산 땡땡 고용센터 직업 상담사 채용, 월 240만 원이고 직업 상담사 2급 경력 2년 이상
고용 형태는 6개월 계약직 후 평가. 뭐 그냥 6개월 쓴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런 공고가 많지 않은데 뭐 몇 개 정도밖에 없지만 또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겉으로는 채용이지만은 조건과 급여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진입하기가 어렵거나 장기적인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취업 컨설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격증은 입장권일 뿐입니다. 진짜 무대에 서려면 경력과 연령, 적성, 체력까지 맞아야 합니다. 즉, 무대에 들어갈 수 있는 표는 있지만 출연자로 선택받을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가지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 공고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격증 공부하기 전에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실제 채용 조건을 보시면 근무 형태나 처우 같은 거를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합 경로를 설계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 플러스 소방안전관리사, 뭐 사회복지사 플러스 청소년 상담사, 뭐 이런 조합형 자격증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시설관리 분야는 선임 의무가 있는 자격증을 겹쳐 놓으면 일자리 선택지가 상당히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3번째, 시장 수요 확인하기. 단순하게 따기 쉬운 자격증이 아니라 구인 공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자격증을 중심으로 준비하십시오. 실제 현장에서 배운 교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따고 교대직으로 시설관리에 입문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대직이다 보니까 적응도 못하고 또 워라밸을 찾기 힘들다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해볼 것을 제안을 했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자격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건축설비이사를 한 번에 취득해서 현재는 오피스텔 관리과장으로 이직을 해서 늙은직으로 여유있게 근무하면서 워라밸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70까지 일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격증 하나로는 부족하지만은 조합을 해서 길이 열리는 것도 아주 생생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격증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은 이미 취득하신 게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인 공고를 찾아 분석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려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준비 요소 3가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단순하게 공고 지원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오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카페, 협회, 동호회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입니다. 특히 시설관리, 요양, 복지 분야는 체력이 필수입니다. 재취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의 스펙이라는 거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꾸준한 자기 업데이트. 자격증은 한 번 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장 경험을 쌓고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이수하는 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격증 하나로 노후 보장? 그거 환상입니다. 현실은 자격증 플러스 경력 플러스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제2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자격증 때문에 고민하셨던 경험이나 실제 취업, 성공 실패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제이슨이었습니다.